두 번째 작전 타임 시간은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지난주 금요일 기분 좋았는데 이 대세 상승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오늘장 조정을 받고 있어요. 오늘 조정의 가장 큰 이유 뭐라고 보셨습니까? 단기간에 급등을 한 이유가 아닐까. 네. 단 2거일 만에 115포인트 이상 올라왔거든요. 그것도 이제 외국인들이 2조 이상 주식을 사고 있고 또 이제 선물 계약도 2만 개 이상을 샀거든요. 그래서 네. 매수로 해서 끌어올렸는데 오늘 장중에 이제 외국인들이 또 장중에 10,000개 이상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하락을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다행인 거는 이제 주식은 팔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물만 매도하고 있고 또 이제 그러면서 미결제 약정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낙폭을 축소할 것 같은데 오늘 기관들이 이제 프로그램 매도로 6천억 이상 파는 거를 갖다가 이제 개인들이 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주고 코스닥도 3천억 이상 그래서 거의 1조를 지금 개인들이 사고 있는데 최근에 거의 5조 이상 7거래일 동안 개인들이 팔았기 때문에 두둑 지갑은 두둑한데 물론 우리나라 네. 개인들이 팔아서 미국 주식을 산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한국의 이제 주식을 살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행인 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했다가 지금 다시 이제 줄이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장 끝나고 3시에 이제 이재용 삼성물산 재판이 네.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예의주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반도체가 못 올라가 있고 오늘 아까 보니까 철강주, 조선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방산주들 그다음에 조금씩 하나둘씩 플러스 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2시 지금 현재 아마 결과가 나오면 집행유예든지 무죄가 나오든지 어느 정도 삼성전자의 반등도 나오지 않을까. 근데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그때 구치소했을 때 HBM 투자에 대해서 이제 네.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삼성의 어떤 요번에 결과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시장도 이제 반도체를 이끌어갈 이재용 회장의 어떤 무죄가 나오든 집행유예가 나오든 어떤 호재가 나온다면 지수 상승은 더 빠르게 전환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재용 회장 관련된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는 상황. 아무래도 투자 심리는 잠시 주춤할 수밖에 없고요. 또 수급에 따른 영향도 짚어주셨습니다. 다만 급격한 상승에 따른 숨고르기 정도로만 해석하면 좋겠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은 다 안도하고 보자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업종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오늘 현대차가 또다시 쌩쌩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한을 쉬어가고 있지만 현대차 덕분일까요? 부품주도 일부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낙수 효과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한 줄 평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저 PBR 그리고 실적 우량주 충분하다. 앞으로 더 간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걸까요? 낙수 효과가 아니고 일단 현대차부터 더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종이 49조 정도 되는데 자본금이 한 100조가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PBR로 했을 때 0.5 이하고 또 PER로 계산했을 때 49조인데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15조 나왔고 당기순이익이 12조가 나오거든요. 그럼 PER로 봤을 때도 4, 5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평가되는 회사이면서도 실적도 굉장히 좋은 현대차가 올라갈 거고 그 자회사에 이제 현대위아도 올라갔는데 오늘 조정 거치는데 아마 현대위아도 관련 부품주 중에 단에서 가장 빨리 올라갈 거고 그 외에 이제 화신, 서현위아도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지만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왜냐하면 영업이익이라든가 당기순이익이 충분했고 또 하나는 PBR도 작은 회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자동차 부품단에서 이렇게 중대형주들, 중형주도 올라가지만 소형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형주들 관련해서도 전기차 관련해서 차량 경량화 기업들 이런 애들도 이제 에코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애들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깔끔하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략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더 탄탄하게 해갈지 우리들의 종목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미 우리 포트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뷰 도와드릴 텐데요. 두 종목의 공통점이 있어요. 현재는 하락세를 좀 보이지만 그래도 재료 하나는 확실하죠. 첨생법 관련한 두 종목에 대해서 추가 전략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S바이오메딕스부터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고 신문사에도 조금씩 이제 첨세법 통과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수혜 종목이 뭐냐? 아직까지는 여러 종목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가장 좋은 게 이제 S바이오메딕스를 추천드리고 있고 이제 파킨슨 관련해서 우리 이제 연세대 세브란스에서 12명의 환자한테 임상을 하고 있고 이제 그 결과가 곧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증 관련해서 파킨슨 치료뿐만 아니라 중증 하지 허열 그다음에 척추 손상 관련해서도 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첨생법으로 통과된 이제 우리 바이오 관련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이제 그런 관련해서 이제 내년부터 실제적으로 매출이 찍힐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 이 세 가지 품목을 관련해서 S바이오메딕스
GX를 추천이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보이고 현재 시가총액 1,000억짜리 아주 그러니까 18,000원에 공모했는데 이제 뭐 10,000원 이하 9,000원, 8,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빠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물론 올랐다가 조정 거쳤고 다시 이제 저점에서 추매 구간으로 가져가셔도 좋겠고 중장기 종목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 종목으로도 분명히 매력이 있다. 첨생법에 통과됐다라는 게 기사화되고 있는데 이 효과를 안아서 주가의 상승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한 같은 내용으로 차바이오텍에 대한 매력도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1월 31일에 매수하고 나서 10%또 단기간에 좋은 수익을 이미 보여줬는데 향후에 더 가겠죠? 뭐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 오늘도 뭐 장이 조정 받을 때 이제 조금 올랐다가 빠졌는데 네. 대표적으로 개인들이 생각하는 기관들이 생각하는 줄기세포의 1위 회사는 차바이오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가 우리가 이제 배아줄기 세포를 갖다 분양받을 수 있는 데가 서울대랑 차바이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배아세포라든가 그다음에 NK세포라든가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인구 감소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한다면 차바이오에서 이제 난소 기능 부진 같은 거 이런 걸 임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이제 그런 정부 정책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줄기세포도 있고 그다음에 차바이오 등 기본적으로 이제 기관들이 첨세법 관련해서 1위 회사로 포트에 담을 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개인들이 잘 모르고 첨세법이 뭐냐라는 것도 잘 모르고 통과된 건 맞냐라고 의구심이 있는데 통과된 건 맞고요. 그 시장은 곧 열릴 겁니다. 그래서 아주 큰 바이오 시장이 새로 열리니까 그런 종목 선침의 입장에서 매수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현구간에서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는 걸 기억해 보면서 이미 각각 10%가량 수익이 났어요. 그래도 더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매수 추천해 주셨으니까 우리 함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수익률 재조기, 조기준 매니저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라는 힌트가 앞서서 있었는데요. 이 종목이 지금 숨은 진주다라고 표현을 주셨어요. KNS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2차 전지에서 장비단에서 꼭 사야 된다면 이제 과거에는 엔캠을 말씀드렸지만 네. 그 외에 이제 두 종목을 추천드렸거든요. 신성 ST랑 KNS 계속적으로 얘기 들었는데 오늘 신성 ST는 상한가를 쳤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자회사인데 같은 부품단에서 KNS를 한번 추천드리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요게 이제 물량이 나오면서 거래가 많이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주주 지분이 71% 정도 들고 있고 나머지가 이제 거래되는데 총 주식수가 430만 주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안 되는 주식 속에서도 120만 주가 유통되는데 그런 속에서도 이제 거래량은 없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보유세 물량이 해소됐고 조금씩 이제 거래가 매집 구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2차 전지에서 CID랑 BMA 장비를 제조하는데 CID는 꼭 원통형에서 이제 과전류가 발생했을 때 이제 과부하를 차단하는 그러니까 전기차가 가장 중요한 게 불이 나거나 이거 폭발할 수 있는 위험이기 때문에 그 불나는 거를 전류가 과부하게 걸리는 거를 막아주는 게 CID와 그다음에 각형의 BMA 자동화 설비를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다음에 SK온 3사에 모두 다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BMA는 외부 충격에 관련해서 이제 열 진동을 보호하는 프레임을 넣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형, 원통형에 대부분 납품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조정 거치면서 계속적으로 하락했는데 물론 공모가는 23,000원 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4, 5만 원 단에서 조정 거쳤고 낙폭은 큽니다. 근데 공모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빠졌기 때문에 현재 1,760원, 1,700대까지 내려왔는데 충분히 많이 빠지지 않는다. 더 이상 팔 물량은 없습니다. 한 번에 기관 매물을 갖다가 외국인이 받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블록딜은 됐고 그 마지막 물량이 이제 소화하는 과정이다. 지금 현재 외국인 지분이 한 5% 정도 들고 있는데 그 물량은 저번에 이제 고가에서 5만 건에서 거래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매수 구간점으로 한번 보셔도 됐고요.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KNS 첫 번째 기준 종목으로 확인했고요. 12월 6일에 상장한 이후에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주가가 쭉 미끄러지는 모습이 사실 있어요. 지금 자리에서 매수한다면 목표 주가는 얼마까지 보세요? 목표 주가는 6만 원까지 보는데 이제 공모하면서 이제 굉장히 기대감. 2차 전지에서 장비로 굉장히 좋은 게 들어왔다 싶었는데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거의 반토막이 나면서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충분히 낙폭 과대고 공모가는 밑에 있는데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높게 시작했고 여기서 시작을 하면서 다시 반등 구간에 나올 거다 생각을 하면서 6만 원 목표가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3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KNS 숨은 2차 전지의 진주 종목으로 발굴이 됩니다. 목표 주가는 6만 원, 손절 라인은 3만 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 AI 반도체다라고 힌트를 주셨어요. 온 세상이 AI로 좀 덮여있지 않나라는 느낌을 주는 요즘인데요. 어떤 종목으로 수익 낼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오신 종목은 에이직랜드고요. 기존 종목에서 저희가 사실 한번 만나봤고 수익을 정말 많이 봤던 기업이거든요. 어떻게 매력 한 번 더 들어볼까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삼성에서도 굉장히 이제 파운드리 관련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파운드리 관련해서 TSMC가 한 60% 정도 되고 이제 삼성이 12%밖에 안 되는데 또 7나노 밑에 공정은 거의 90%가 TSMC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의 우리나라 유일한 VCA 글로벌하게 8개 회사밖에 없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에 TSMC VCA가 됐다. 엊그제 VCA가 된 거 굉장히 오랫동안 VCA였고 2018년에 ARM의 디자인 파트너였습니다. 그래서 5년 전부터 벌써 이제 이런 팹리스 회사에서 글로벌하게 인정을 받은 회사인데 이제 상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패키징 회사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설계만 하면 어느 수익률이 안 나오는데 모든 걸 턴키 프로젝트에서 수주가 나오는 그러니까 패키징에서 테스트까지 같이 할 수 있는 회사가 몇 안 되는데 그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TSMC 공식 파트너인 에이직랜드를 추천드리고요. 아크칩 인수를 통해서 이제 IP 비즈니스 신사업도 도모하고 있다. AI, 5G, 메모리 분야를 다 설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2022년에 700억 정도에서 이제 영업이익률 16% 정도 나오는데 앞으로 이 매출액 영업이익은 더 턴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20~30%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회사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목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TSMC 같지만 바로 그 회사 에이직랜드였는데요. 자, 목표 주가와 손절가까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랐다 내렸다 여러 가지 반복하는데 막 네. 가온칩스도 오르고 그러는데 이제 이 주식은 최근에 이제 미끄러지면서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점 구간에서 이제 매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격도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격도 벌어질 때 이격도 축소 관점에서 이제 양봉 나오면 추격 매수 더 하셔도 될 것 같고요. 4만 원대 초반에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3만 5천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아래에 나가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는 6만 원, 손절 라인은 3만 5천 원, 에이직랜드가 두 번째 기준 종목이었습니다. 방송 중에는 시간 관계상 저희가 두 종목만을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장 마감하고 나서 거의 바로 만날 수 있고요. 3시 40분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셨을까요? 제가 이제 2차전지를 꼭 사야 되면 엔캠을 사라고 그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KNS랑 신성 ST를 말씀드렸는데 사야 될 이유와 더불어 인텍플러스 관련해서도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추가적인 재료가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유튜브 3시 40분에 조기종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2차 전지 만약에 갖고 싶으시다면 이 종목을 사라라고 조언을 이미 지난해 말에 해주셨는데 해당 종목들이 오늘 좋은 흐름을 이번 초에 또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무료 방송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조기종 매니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고요. 세 번째 작전 타임 최현덕 매니저 바로 만나보시죠.